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문제 참 오랫동안 국민들의 참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논란이 또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까 추경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인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주택 공급 충분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그 주택 입주 물량이 서울 7만 호 정도였는데 네. 올해 입주 물량이 8만 호다. 따라서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가 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여러 가지 이런 통계를 볼 때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고평가됐다. 아하. 그래서 주택 공급도 많고 가격도 고평가됐고 여기다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으니 네. 투자에 유의하자. 또는 지금 추경 매수는 위험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상승세 꺾이지 않고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시장에 이런 경고를 한 거라고 보이는데 부동산 가격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예,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6월까지 월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가 8.4%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연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지난 2006년 기록했던 24%를 지금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봤더니 일단 서울에서는 지난 6개월 사이에 노원구, 도봉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13.8%와 11.8% 올랐는데 네. 이게 다 아파트 기준입니다. 근데 이보다 사실 좀 더 심한 지역들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요. 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이 10% 올랐는데 서울이 8%니까 오히려 서울은 못 오른 편이고요. 예. 그래서 어디가 올랐냐면 뭐 광역시도 한 8% 안 올랐으니까 그 광역시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군구라는 건데 네. 바로 어디냐면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가 6개월 만에 25.5% 올랐습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작년 세종시가 40% 오르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고양시 덕양구가 이 가격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흥이 24.5%. 시흥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산도 또 20%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년에 20% 오른 거니까 와. 한 해 가면 50% 지금 오르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홍 부총리님 말씀에 뭐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데 네.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그 공포가 뭐냐면 서울 인구가 지금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네. 올라가는 서울 집값을 견뎌내지 못하고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저평가됐다 또는 서울비에 못 올랐다 생각됐던 아파트로 집중적인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격언 중에 정부에는 맞서지 마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집 사면 후회할 수 있다, 집값 거품이 있다, 빠질 것이다, 조정될 것이다. 이런데도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정부에 맞서는 모양새인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전세가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전세.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임대차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임대차법 시행 1년 사이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세 가격의 상승률도 어마어마했고요. 특히 그 아파트 매물이 사라진 게 제일 지금 큰 것 같습니다. 매물. 예, 그러면서 예.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전세 가격 급등으로 더 이상 이게 못 버티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지금 전월세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2년 뒤에 이보다 더 비싼 값에 새 아파트를 전세를 찾아 나가는 거를 하느니 지금 전세에다가 돈을 좀 더 해서 경기도로 가서 집을 사자.
사자 아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 매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가 이제 지난해 초에 네. 5만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었다면 그 작년 8월에는 3만 건으로 줄고 작년 10월에는 이제 최저가 8천 건까지 매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면 예. 2년마다 전세를 빼줘야 되던 것을 4년 정도로 연장을 시켜주니까. 그건 임차인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거죠. 첫 번째는 전세의 매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수요가 늘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비해 전세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이시거나 1주택자지만 지금 잠깐 자기 집을 못 들어가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전세를 팔거나 또는 전세를 끼고 팔거나 또는 전세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니까 네.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된 거죠. 아예 전세를 안 내놓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전세를 내놓는데 이게 내보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네. 자기들이 이제 실거주하겠다고 들어가면서 이전에 있던 집도 또 잠깐 비워두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전세라는 게 매력이 높아지니까 네. 수요는 높아졌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좀 경직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끼고 팔거나 또는 전세를 바꾸는 게 어렵다라면 또 가격도 못 올린다라면 이거 그냥 반전세로 돌리거나 일단 잠깐 비워두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전세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네. 또 원래는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그동안 집 없는 서름 너무 많이 겪으셨고 갑자기 집값을 올리거나 전세값 올리거나 아니면 나가달라 이런 뭐 횡포들 그런 것들로부터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임대차 3법인데 여기에 대한 그 집주인들 임대인들의 대응이 그럴 바에는 미리 지금 올려버리자. 예. 그리고 이 전세를 한번 줘버리면 오랫동안 4년 동안 예, 4년 일단 동안 가격도 못 올리고 못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전세로 안 내놓고 차라리 증여를 해버리자라든지 또 그것도 있고 이제 월세로 돌리는 월세로 경향도 보이고 전환한다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차라리 가자. 그 돈 가지고 예, 집 사자. 바로 이렇단 이겁니다. 말씀이잖아요. 예, 이번 그 오늘 발표된 인구 센서스 통계가 나왔는데 예. 서울 인구는 뭐 5만 명 이상 계속 줄어드는 데 비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와 경기도로. 아하. 그래서 이 두 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서울에서 인구가 물론 이제 원래 많이 줄고 있던 경북이라든가 전라남도 같은 지역에서는 역시 계속 인구는 감소 중이었고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농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야 우리나라 지금 뭐 수십 년째 이어지는 일이니까 그렇다 싶은데 서울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주는 거는 결국 경기도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난민들이 집을 사러 나가시는 거 영향을 좀 보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결국 공급을 늘려야 이 문제 해결된다.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3기 신도시 공급 서두르고 있고요.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조기 청약제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광고 듣고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네. 네, 목요일의 구독경제 오늘은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늘려서 이 부동산 값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3기 신도시가 희망입니다. 아하. 네, 3기 신도시에 이제 사전 청약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물론 이제 신도시의 입주는 수년 뒤에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일단 사전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집을 사면 또 혜택이 사라지니까 네. 이제 그 매수자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 전세 사시던 분들 또는 대도시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을 못 견디고 예.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됐던 주택 가격의 상승이 경기도로 지금 또 경부선 타고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예. 조금만 기다리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이제 정부의 노력인데,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신뢰를 못 얻고 있는가? 올해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전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계약갱신을 사용하시면
5%밖에 가격이 안 오르는데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계약갱신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네. 표본의 문제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돌아오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일부부터 계약갱신 청구를 못 사용하게 됐던 지역이나 이사를 가신 분들은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신호인 거죠. 아하. 여기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가 현실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집을 너무 안 지었습니다. 이제 이게 최대의 문제인데요. 네. 2015년 전국의 주택 인허가가 76만 호, 서울이 10만 호였습니다. 네. 네, 근데 2020년이 얼마가 됐냐면 전국 45만 호에 서울 5만 8천 호. 어허. 이게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 62% 정도니까 예. 주택 시장에서의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주거 유형이 아파트인데 이제 그걸 그 비중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또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를 보면 서울이 21년에 올해 4만 2천 호 정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전망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민간에서는 대략 한 2만 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내년은 더 줄어서 1만 호대라고 추정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데이터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서 딱 닦고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인허가가 입주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후분양으로 돌아선 아파트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네. 주변에 있는 주거용 관련돼 있는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 분양 일정들이 늦춰지고 공급이 입주가 늦춰지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하면 일단 민간에서 추정한 데이터도 그렇게 너무 그 비관적인 데이터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4923님께서요. 들으시다가 문자를 주셨는데요. 경기도민입니다. 그동안 집 안 사고 전세로 버텼는데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살 수도 없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정부의 말만 믿어왔는데 이번에도 믿어야 할까요? 요 분한테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첫 번째가 가점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참 먼 날에 입주합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사실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청약에 뭐 당첨이 된다면 또 주변 아파트보다 정부가 일단 약속하기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니까 네. 시장에 만에 하나 조정이 오더라도 가점이 좀 된다면 저는 사실 이걸 한번 사전 청약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가점이 안 되신다면 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이 특공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좀 샀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 계약갱신 청구를 쓰신 분이 내년에 만기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제일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매수 세력이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계약갱신은 했는데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으니까 예.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를 가시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의 새로운 신규 수요들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여지면 이 과연 이분이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이 그때까지 참으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면 예. 차라리 물론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20몇 %씩 오른 지역은 꼭 찾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가격이 덜 오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생활 환경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지금 전세를 사고 계시다 그러니까 일단 네. 자기 구매력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세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또 조금의 대출들은 지금 정부가 일단 그 예. 여러 가지 규제가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완화된 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수요,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요 임대차 3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어떻습니까? 네, 좀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정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드는 중인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어날 때는 전세가 안정되잖아요.
예. 근데 입주 물량이 지금 감소하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급 물량 부분에서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이 법을 했으면 시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착됐을 텐데 네. 그때 너무 좀 했고요. 두 번째가 5%라는 그 룰이 예. 저는 무슨 근거인가. 음흠. 그러니까 전세든 자본 시장은 그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다를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5% 인상, 5% 이내로 제한하면서 계약갱신 청구를 너무 폭넓게 유지해줬죠.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가 이를 둘러싼 지금 민원이나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법 제도 자체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좀 다툼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규정을 한 거죠. 저희들은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모호한 규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정의감을 앞세우셔서 이제 그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는 이해합니다만 네. 그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를 썼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다툼이 되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면 끝인가? 네.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가? 음흠. 아니면 내가 지금 저기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걸 그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가? 뭐 예. 그러니까 다양한 다툼의 소지들이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게 네. 일단 타이밍도 안 좋았고 전세 가격의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불렀다라는 점에서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경제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